네, 안녕하세요. 머니버디입니다. 요즘에 보면은 제 주변에 주식을 이제 막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 직원이라던가 제 가족, 친지분 중에도 이제 막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최근에 이제 동학개미 운동 이런 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아마 그런 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알려주다 보니까는, 이 내용을 그냥 이렇게 그냥 알려줄 게 아니라 여기 영상에다 한번 좀 정리를 해서 한번 보여주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만들고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은 주식을 진짜 처음 하거나 아니면 그동안에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했던 분들, 그런 분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관점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포인트들만 좀 잡아서 주식을 시작하셔도 훨씬 더 나아질 겁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내용들 하나하나 따라가시면서 이제 좀 잘 파악하시고 꼭 숙지하시고, 그리고 숙지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 내용을 토대로 이렇게 좀 하나하나 이제 조사하시면서, 그러면서 본인의 경험을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보러 가시죠. 일단은 이제 주식을 처음 한다 그러면 종목을 잘 골라야 되잖아요. 근데 종목을 고른다는 게 아시나요? 코스피, 코스닥 막 2,000개 정도의 종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이 한 2,000개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만 해도. 그럼 여기서 어떤 게 좋은 건지 이거를 이제 막막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처음에는 조금 그냥 쉽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좀 익숙하게 들어봤던 주식들, 아니면 내가 뭐 아는 사람이 다니는 회사, 약간 좀 정보를 들었던 곳, 아니면 뉴스에서 좀 많이 봤던 곳, 이런 것들 먼저 이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데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시작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한진칼, 이거 이제 많이 알죠? 한진칼, 이게 어떤 기업인지 대충 뉴스도 많이 나왔고 아실만한 그런 기업인데, 자, 이런 종목을 이제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제 이거를 그냥 한진칼 좋아, 많이 들었어, 그러니까 덜컥 사면은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이 한진칼에 대해서 좀 배경조사를 하면 됩니다. 그 배경조사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아주 쉽게 그냥 한진칼 네이버에서 이렇게 찾아봐요. 그럼 여기 홈페이지가 나오잖아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진그룹이 어떤 데인지 인사말씀 이런 거 보고, 자,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받는 국민의 기업으로 계속 도약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여기 대한항공 여기 나오죠. 그리고 경영 철학 이런 것들 보고, 여기 이제 경영자가 누군지 이런 것들, 한 70년 역사 어떤 식으로 돼 왔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익숙해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회사랑 내가 좀 한번 친해져 보자라고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고, 여기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 홈페이지 같은데 대부분 이제 그런 게 있어요. 홍보센터 이래가지고 관련된 소식들이 여러 가지가, 뉴스 같은 것들을 모아가지고 여기 올려놨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좋은 소식들 위주로 올려놨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씩 보시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럼 이제 구글에 들어가서 한진칼 검색해보면 다 아시잖아요. 조원진 한진그룹 회장 이런 것부터 해서 경영권 분쟁 이런 여러 가지 나오는데, 자, 그런 내용들을 하나씩 찾아보는 겁니다. 뉴스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이렇게 보시고, 조원태 사내이사 연임 소식에 급등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면서 이제 내용도 한번 좀 보시고, 이런 과정을 한번 거치는 게 제일 먼저일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이 당연한 걸 안 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주식을 내가 한다 그러는데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냥 되게 기본적인 그 조사를 건너뛰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요즘 우리가 이제 그 정보화 시대, 정보화 시대란 말도 진짜 옛날 얘기인데, 그냥 찾으면 나오잖아요, 정보가. 근데 그걸 안 하고 계신다, 그건 이제 좀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HTS에서 보면은 기업에 대한 이제 설명이 나오는 그 란이 있어요. 여기 지금 키움증권에서는 기업개요, 기업 분석 이런 식으로 쭉 나와요. 먼저 기업개로 볼게요. 그럼 여기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설립일이 언제고, 그리고 상장일이 언제고, 대표이사가 누구고, 그리고 주주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개요적인 측면에서 다 정리해서 나오고 있고요. 기업 분석에 들어가서 보면은 여기 이제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한진칼 기업개요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진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 재무제표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 회사가 얼마나 이제 매출이 올라가고 있고, 영업이익은 어느 정도로 오르거나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순이익이 나는 곳인지, 난다면 얼마나 나는지, 당기순이익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리고 자산은 어느 정도 있고, 부채는 어느 정도 있고, 자본금은 어느 정도 있고, 그게 추이가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을 이 회사에서 공시한 그 재무 자료를 여기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보기 쉽게 표까지 그려주면서, 그래프까지 그려주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먹먹해지죠. 앞에는 좀 쉬웠는데 여기서부터는 좀 많이 어려워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은 그냥 이거를 많이 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정말 어려우면 책 한 권 사가지고 좀 봐도 되는데, 제가 솔직히 말하면 진짜 이 재무제표에 관련된 그런 책은 저도 이제 궁금해서 좀 들척거리긴 했는데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됩니다. 이거 제가 실전에서 이거를 여러 번 본 거에 못 미쳐요. 그 책에서 설명해 준 거는. 그리고 너무 불필요한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의 투자를 너무 어렵게 만드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안 봐도 돼요. 사실 되게 상식적인 거예요. 상식적인 거. 그냥 한번 볼게요. 매출액 보면 2016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가 나와 있는데, 매출액이 이렇게 쭉 늘었다가 조금 떨어졌잖아요. 여기에. 왜 떨어졌지? 이런 거는 이제 뭐 기사 찾아보면 뭐 그런 것도 찾을 수 있는 거고, 어쨌든 떨어졌다는 걸 본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매출액이 이게 얼마예요? 12,035원인가요? 아니잖아요. 이게 억이잖아요. 억 단위잖아요. 자, 이게 조 단위의 그런 매출이 나오는 회사인데, 한진카는 그렇지만 다른 곳은 어느 정도일까?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개를 그냥 비교해 보는 게, 그 비교해 보면서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 게 더 중요하지. 자, 매출액이 오르면은 어느 정도의 그런 주가가 성장 가능성이 있고, 영업이익이 이렇게 오르면 떨어지면 막 이런 거는, 이건 너무 좋지 않은 접근 방식인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처음 해야 되는 거는 이 회사가 어느 정도의 볼륨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의 성장을 하고 있는지, 성장이 아니라 좀 휘청휘청거리고 있으면 어떤 이유로 휘청거리고 있는지, 그런 되게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거를 조사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그 기본과 상식은 여기에 다 그냥 중요한 표시로 돼 있어요. 매출액, 영업이익, 이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당기순이익 뭐 이런 정도만 보면 되고, 그리고 여기 자산, 부채, 자본 이런 정도 보면 돼요. 아, 그래도 잘 모르겠는데 이거? 그러면 이제 재무 비율 같은 거라고 이제 딱 정리해서 나온 게 있어요. 그럼 이거를 보면 이제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성장성 비율이 나오잖아요. 매출액 증가율이 뭐 이렇게 된다. 퍼센테이지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영업이익은 이런 정도로 증가가 되고 있다. 내가 계산을 해볼 필요도 없거든요. 뭐 EPS, EBITA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면 될 문제고, 잘 모르겠으면 여기 누르면 나오죠.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가도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잘 성장하느냐도 못지않게 진짜 중요한 거는 안정성이거든요. 그래서 더 먼저 나오잖아요. 이 재무 비율에서 얘네가 얼마나 안정적이냐, 그러니까 쉽게 안 망할 정도냐, 그러니까 유보 비율, 유동 비율, 내가 유동 자산이 부채에 비해서 얼마나 많냐, 뭐 이런 건데, 이제 유동 자산이 많잖아요. 그리고 뭐 여기 부채 비율, 부채는 얘가 얼마나 많은 회사냐, 부채 비율 60몇 프로라고 돼 있으면 이거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사실 많은 건 아니에요. 유보율, 이제 유보액이 자본금 대비 어느 정도냐,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유보율이 높죠. 자, 다른 데도 한번 찾아보면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런 것도 알아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성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그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정도만 이제 대충 눈대중으로 봐도, 아, 이 회사가 안전하구나, 아, 성장 중이구나, 아, 수익성은 좀 좋은 사업을 하는구나, 뭐 활동성은 좋구나, 총 자산이 얼마나 회전되고 뭐 부채가 회전되고, 그러니까 활동을 하는지 멈춰있는 기업인지 뭐 그렇구나, 이런 거 다 여기서 그냥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큰 틀에서 알 수 있고, 아는데 나는 진짜로 궁금한데 하나하나 다 모든 거를 씹고 뜯고 맛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정말로 그렇게 생각이 들면은 여기 회사에서 이제 공시하고 있는, 여기 보면은 금감원 공시로 볼까요? 네, 금감원 공시로 들어가서 보면 사업 보고서가 있습니다. 여기 사업 보고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최근 거예요. 이건 사업 보고서를 눌러서, 자, 사업 보고서를 이렇게 펼쳐서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가 다 나와요. 여기만 이제 이 사업 보고서만 봐도 되게 많은 것들을 알 수 있거든요. 여기 다 나옵니다. 회사의 개요, 여기 연결 대상 종속회사 막 어렵게 나와 있는데, 이제 이 회사랑 관계되어 있는 회사라는 거예요. 뭐 자회사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투자해 놓은 회사일 수도 있고, 그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회사들이, 이런 회사들이 있고, 이거 뭐 진에어, 뭐 알치잖아요. 진에어, 뭐 진에어 궁금하면 또 찾아보면 되는 거고, 톡파스 여행 정보는 뭐지? 찾아보면 되겠죠.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찾아보면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알려주고 있으니까. 그리고 언제 뭐 사명이, 뭐 직무에 사명이 됐고, 언제 이 회사가 만들어졌고, 이런 것도 연역에 다 나와 있고, 아까 그 정리해 놓은 거는 요 사업 보고서를 정리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쭉 나오는데, 중요하다고 하는 이제 요약 재무 정보, 뭐 연결 재무제표 있잖아요. 요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건 근데 간단한 거죠. 요약 재무 정보는 이제 간단하게 요약해 놓은 거고, 연결 재무제표는 뭐 연결회사, 자회사들 이런 것들까지 다 이제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 재무제표. 별도 재무제표는 요 이제 그냥 재무제표는 요 단독 법인, 요 한진칼의 단독 재무 상황을 여기다 적어둔 것, 뭐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일단은 연결 재무제표만 좀 봐도 이 큰 틀에서 이 기업이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이거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으니까 이걸 먼저 보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보면 좋은데, 이렇게 복잡하게 들어가면은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서도 볼 거는 뭐 자산 부채, 그리고 뭐 자본,
뭐 이런 것들이랑 매출액, 영업이익, 뭐 순이익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거 중심으로 보고 아닌데 나 책 보면은 뭐 재무제표 책 같은 거라든가 그런 거 보면은 진짜 꼼꼼하게 많이 봐야 된다고 하던데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맞는 얘기입니다. 꼼꼼하게 보면 볼수록 좋은데 우리가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이 회사에 나의 전 재산을 막 넣으면서 막 이 회사가 나의 미래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엄청나게 분석을 할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지금 처음 주식을 하는 분들이. 이제 처음 하는 단계에서는 간단하게 이제 친해진다는 생각 정도만 하셔도 충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 좀 해봅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알고 싶다 그러면 연결재무제표 주석이라는 거 보면 여기에 뭐 글과 각종 테이블 같은 것들로 온갖 것들을 다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사업 결합 뭐 이런 것들, 공동 영업에 대한 투자. 말은 어렵습니다. 이게 말이 어려워요. 이런 약관이라던가 이런 그런 것들 되게 어려운 것처럼 어려운데 뭐 그렇다고 해서 몇 번 보다 보면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들을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지는 뭐 제가 굳이 이 유튜브에서 말을 하지 않아도 다른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는 그런 중요 자료 위주로 여기 재무제표 주석에서 이제 그런 정보를 캐치해내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1단계예요. 내가 이 기업하고 좀 친해지는 단계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를 가치 투자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거를 잘하면은 이제 내가 돈을 나한테 크게 벌어다 줄 거가 생긴다. 이 주식이. 여기에서 내가 잘 분석을 해서 진짜 이 모래 아래서 보석을 하나 찾아야겠다.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제 과감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생각은 좀 욕심이고 판타지다. 그런 생각을 버려라. 일단 여러분들이 보석을 찾기 전에 그냥 좀 친해져야 된다. 이 얘기를 먼저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보석은 나중에 할 수 있으면 찾으세요. 안 찾아도 됩니다. 안 찾아도 돈 벌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으니까는 굳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요. 일단은 여기서 친해져라.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의 기본적인 분석을 해봤다면은 이제는 기술적 분석을 좀 할 차례입니다. 기술적 분석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일단은 차트를 좀 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차트의 구성입니다. 여기에 캔들이 나오고 여기 아래 거래량이 나오는데 이거 보면은 이거 분봉이네요. 일봉으로 볼게요. 이거는 하루하루 단위의 가격 등락이 기록이 되어 있는 차트고요. 지금 보시면 2019년 10월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이 등락이에요. 엄청난 이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것만 딱 보면은 우와 이거 많이 올랐다, 많이 떨어졌다, 지금 다시 많이 올랐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그런데 이제 좀 더 긴 기간을 한번 볼게요. 이건 2019년 10월부터잖아요. 비교적 최근의 차트거든요. 자, 요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요렇게 보면은 아까는 2019년 10월이면은 여기서부터였잖아요. 여기서부터 봤는데 지금 2014년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여기서 그냥 비슷비슷하게 돌다가 여기서부터 어마어마한 슈팅을 하고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고 다이나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최근에 되게 근래에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이거 왜 그런지 아시나요? 이거는 이제 제가 숙제로 내줘볼게요. 이게 도대체 한진칼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가치가 뛰었나? 야, 이런 거를 내가 이때 미리 알고 들어갔었으면 대박인데 라고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도 좀 내려놓으세요. 그거는 이제 하다 보면은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는 거고 내가 주식이란 걸 하다 보면 나한테 그런 행운이 올 수 있지만 그거를 먼저 알아내서 여기 한다? 그걸 이제 말하는 그런 경우는 좀 그건 말 그대로 그냥 사짜 스타일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그런 거는 좀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지금 먼저 해야 되는 거는 그냥 이 현상에 대한 이해입니다. 한진칼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히스토리컬하게 2014년도부터 대략 이런 정도로 주가 흐름을 그냥 평범하게 보여왔는데 근래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뛰었구나. 다시 내려갔다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구나. 이건 이제 뭐 경영권 분쟁이라던가 뭐 지금 최근에 그런 코로나 사태로 인한 여행업 불황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엮여 있겠구나라고 그냥 추측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지만 그것도 잘 모르겠으면 그냥 검색을 하다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도는 그냥 현상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제가 지금 이거를 차트를 보라고 하는 이유는 일단 이렇게 길게 보세요. 길게 본 다음에 이 최근의 거로 이제 다시 좁혀서 가는 겁니다. 최근에 한 이런 정도의 흐름이었네. 그리고 길게는 이런 정도의 흐름이었네. 이거를 왜 보라고 하냐면 이 한진칼이라는 종목은 특징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라는 거 정도만 보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근데 한진칼이 원래 이렇게 막 급박하게 움직였나요? 아니죠. 내내 이렇게 안 움직이던 애예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올라갔어요. 최근에 왜 이렇게 올라갔을까에 대한 의문점은 좀 나중으로 옮겨두더라도 한진칼은 원래는 그냥 느슨하게 이렇게 움직이다가 최근에 굉장한 변동성을 가지고
널뛰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정도 보시고, 얘는 그렇지만 다른 애들은 어떨까, 또 그런 궁금증을 가져보실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애들도 이제 찾아보시면서 이 차트 비교를 하면 처음에 그 기업 분석을 했던 거랑 별개로 여기 차트에서도 그 종목의 특징이 나오죠. 제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답변을 이제 정답에 가까워지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주식을 처음 하면 어떤 주식을 고를까, 내가 사는 주식이 좋은 주식일까 오르는 주식일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는 거를 알아요. 내가 살려는 주식, 내가 관심 있는 주식이 과연 미래에 오를 것인가, 이렇게 오르는 거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은 걸 알고 있고요. 반대로 오르는 주식이 뭐예요? 나한테 오르는 주식 추천해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은 걸 제가 아는데, 실제로 그 질문은 하기에 앞서서 내가 사려는 주식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현재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주가 위치에 있는가, 역사적으로 완전 고점에 있는 거잖아요. 현재 시점에서 어느 정도에 있는가,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예요. 한진칼이 앞으로 얼마나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뭐 가치 분석을 했더니 되게 좋아진다고 쳐봐요. 근데 이미 그것은 모두 다 주가 반영이 되어 있을 가능성도 되게 높은 거죠. 이렇게만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은 주식을 오래 했느냐, 지금 뭐 최근에 했느냐, 이런 것과랑 별개로 제가 지금까지 말한 기업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배경 조사랑, 그리고 이렇게 좀 차트를 띄워놓고서 이 기업이 어떤 주가 흐름을 보였는지 정도만 찾아봐도 그냥 합리적으로 되게 쉽게 추론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못해서 누구한테 이렇게 기대가지고 사기당하고, 누구한테 기대가지고 엄한 그런 착각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거를 보게 되거든요. 네. 안 그러려면 지금까지 제가 말한 이 관점에서 주식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개별 이 한진칼이라는 걸 정해놓고 보는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뭘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도 막막한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한경 컨센서스라는 이제 한국경제죠. 한경에서 이제 하는 그 운영하는 사이트인데, 여기에 이제 여기 기업 리포트라고 들어가면은 이 리포트에 여기에 뭐 LS 전선 아시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첨부 파일 한번 열어볼게요. 이게 열면은 이 IBK 투자증권이라는 이 증권사에서 LS 전선 아시아라는 그 기업, 그러니까 이 종목을 나름 잘 분석을 해서 뭐 목표 주가가 얼마인지, 현재가가 얼마인지 뭐 이런 것까지 알려주고, 근데 목표 주가는 이건 무시하세요. 이건 얘네들이 그냥 하는 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글로 되게 편하게 써줬어요. 써주고 여기에 이제 매출액, 영업이익 이런 것들도 테이블로 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맨 밑에 가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막 그 복잡하게 보였던 그 재무제표도 나름 보기 좋게 이렇게 정리를 해놓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 LS 전선 아시아가 이런 특징이 있구나, 이런 정도는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여기 쉽게 또 여기다가 또 차트까지 띄워놨어요. 차트까지. 이걸 너무 작으면은 아까처럼 들어가서 HTS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LS전선 아시아로 띄워서 찾아보면, 그럼 여기에서 또 이제 한번 길게 볼게요. 길게 보면은 얘네는 이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이런 흐름을 보였네. 이거 되게 재미없죠. 막 올라갔던 그런 차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쉽게 말하면은 요 정도 선에서 그냥 오락가락하고 있는 애들 정도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럼 이 주식은 나쁘냐? 오락가락만 하고 있으니까 나쁘냐? 이렇게 생각할 수만은 없는 게, 얘를 이제 또 나중에 잘 보면 이런 시점이 돼서 아, 이거 역사적으로 저점이었던데, 물론 저점을 더 깬 적이 있지만 저점이었던데 근처에 왔네? 그럼 이때부터 사서 열심히 사 모으다가 나중에 여기 오면 팔아야지,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주식이라는 게 무조건 오르는 종목으로만 하라는 법은 없어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전쟁이가 돼야죠.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아야 되니까 그거는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냥 역사적으로 봤을 때 LS전선 아시아라는 거는 이제 기업 배경을 조사를 했더니, 얘네는 그렇게 크게 뭔가 좀 앞으로 되게 망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냥 탄탄하게 할 만한 그런 사업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주가도 그냥 지가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박스권 안에서 이렇게 놀고 있구나 라는 판단이 들면은, 대충 요 안에서 이 박스 흐름을 잡고서 대충 뭐 이렇게 잘라볼게요. 이렇게만 잘라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한 요쯤에 오면 사고 요쯤에 오면 팔아야지, 여기서 안 팔고 더 가는 것도 한번 기다려봐야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일단 이거를 못 보니까는 더 그렇게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이 차트라는 게 이제 뭐 과거에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법은 없지만 어쨌든 얘의 특징을 보여주긴 하잖아요. 얘는 특징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애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아까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한진칼은 원래 특징은 이랬는데 최근에 이제 경영 문제 같은 것들로 인해서 크게 슈팅을 한, 최근의 이슈로 인해서 갑자기 성격이 바뀌어버린 그런 특징이 있구나, 그렇게 또 판단할 수 있는 거고. 어쨌든 요 주식이란 거를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여기 환경 컨센서스 여기에 들어가서 보시면 LS 존슨 아시아, 뭐 컴투스, 예이언스, 효성, ITX, 뭐 어떻게 보면 롯데케미칼 들어봤던 거, 현대차, 기아차 들어봤던 것도 있고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는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여기 있는 것들만 잘 보고 그리고 확장시켜 나가도 확장시키라는 얘기는 뭐 화성 엔터프라이즈라는 걸 이제 보면은 여기에 또 관련돼 있는 또 종목들이 또 언급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걸 또 찾아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종목 공부를 해 나가다 보면은 어디서 이제 되도 않게 막 종목 추천하는 그런 문자, 스팸 문자 많이 오던데 그런 거 딱 보고서 어이없게 사가지고 주식이 망가지는 그런 일은 미연에 스스로 방지할 수 있다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이제 주식을 처음 하는 분들이 어떤 관점으로 주식을 시작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말씀드렸는데, 뭐 간단합니다. 이 주식하고 좀 익숙해져야 돼요. 내가 하려는 주식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주식하는 분들이 되게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 주식이 되게 유명한 회사면은 왠지 주가가 오를 것 같고, 그리고 이 기업이 영업 활동을 잘하고 있고 돈을 잘 벌고 있으면 나도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얘가 그냥 무난무난한 회사더라도 이 무난무난한 흐름을 잘 이용해서 내가 사고 파는 시점만 잘 정해도 얼마든지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주식이고요. 그리고 얘가 진짜 좋은 회사더라도 내가 그 시점에 들어갔을 때 그 모든 좋은 요소가 주가에 반영이 돼서 떨어지는 일만 남았다면은 아무리 좋은 회사를 내가 사더라도 얘로 돈을 벌려면은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아니면 영영 못 버는 일까지 나올 수 있다는 게 그런 게 주식인데, 이런 부분을 이제 먼저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식을 공부하고 주식에 대해서 좀 배경 조사를 하고, 그리고 차트나 뭐 이런 부분의 기술적 분석 부분을 제가 지금 말한 것 정도만 간단하게 보더라도 그 느낌 정도는 쉽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요즘 최근에 이제 막 코로나 막 이런 것 때문에 뭐 제약주들 막 이런 관련된 것들이 크게 슈팅을 하니까는 제 주변에도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친구들이 막 제약회사 같은 거 막 사거든요. 막 이미 여기 있을 때 막 샀어요. 좋다 그래서 샀는데요. 뭐 예를 들면 뭐 시젠 같은 거일 수도 있고 뭐 텔코나 레프 제약 뭐 이런 것들 많이 있는데, 그런 거 여기서 사가지고 물론 얘네가 더 할 수 있지만 뭐 막 이렇게 출렁출렁거리니까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좋다 그래서 샀는데 얘는 왜 이렇게 출렁거려? 근데 그거는 사기 전에 이미 그런 거만 봤어도 원래 이렇게 출렁거리던 애구나 라고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거를 그냥 간과하고서 마음이 급해서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주식 처음 하는 분들 심리 똑같죠? 내가 지금 안 사면은 막 기회를 놓칠 것 같고 막 조마조마하고 빨리 내 돈 다 때려 넣어야 될 거고 막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걸 제가 잘 아는데, 일단 그 생각 잘 버리시고, 자,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떤 시장에서도 기회는 있고 어떤 시장에서든지 나에게 잃을 가능성도 있는 게 이 주식이기 때문에 마음을 급하게 먹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하나 그냥 제가 말한 것처럼 하나하나 조사를 해보시고, 그리고 이걸로도 충분치 않은 것 같다. 나는 조금 더 원대한 꿈이 있다. 뭐 쉽게 말하면 데이 트레이딩도 하고 막 단타도 하면서 막 수익도 내고 싶다. 그러면 그에 맞춰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 것이고, 나는 좀 다른 꿈이 있는데 나는 가치 투자를 해서 한 10년, 20년 길게 보고서 한 100배짜리 종목 고를래? 라고 뭐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하시면은 그건 또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하나하나 도전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여기 어디까지나 요 기본에 대한 얘기를 했고, 기본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는 분들이 없어요. 제 주변에 정말로 거의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이 기본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이미 고수예요. 근데 그만큼 어려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정도만 좀 추려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처음 시작할 때 이 정도의 선이잖아요. 이 주식이란 거는 매 순간 내가 이제 사고 나서 이거를 끝까지 완전 팔아서 수익을 챙기든 손실을 보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런 작업들이 계속 있어요. 뭔가를 분석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고 그런 작업들이 계속 되는 게 주식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또 너무 쉽게 생각할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오늘의 포인트는 처음에 시작할 때만이라도 좀 제대로 이거를 포인트를 잡고 시작하자라는 취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도 투자하시는데 앞으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같이 하고 있는 주식 채널이 또 하나 있죠. 어니스트와 주식 리더. 그럼 거기서 어니스트라는 분하고 저랑 같이 이제 여러분들께 주식에 대한 정말 되게 깊은 얘기들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단순하게 뭐 기술적 분석이다, 단타다, 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포괄적으로 되게 깊은 얘기들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거기 채널 이용해서 공부 많이 해나가시면 좋겠고, 그게 만약에 좀 어렵다, 나는 그걸 좀 몇 편 봤는데 너무 어려운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면은 제가 예전에 나도 주식한다라는 그런 주식 기초 강의 시리즈를 여기 보고 계신 채널에다가 올려놨는데 그 재생 목록이 있거든요. 그걸 여기다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는 그거 먼저 이제 쭉 보시면 좋겠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요 내용만 잘 실천하면서 하나하나 이제 좀 살펴보시더라도 그렇게 많은 시간 들이지 않고 주식을 조금 더 현명하고 자연스럽고 괜찮게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 부분 꼭 명심하시면서 앞으로
같이 한번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